그 다음에 보면 육식갑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육식갑자가 이제 아까 제가 청강과 지지에 답이 있다, 일주론 이렇게 수업용 교재를 하나 참고로 내놨는데, 이 일주론이 바로 육식갑자 이거죠. 갑자, 얼축, 병인, 정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60개의 간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외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청강과 지지를 22개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쉬운 거죠. 저울의 눈금 있죠. 저울의 눈금이 정확하다면 어떤 물건이라도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강과 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청강과 지지의 답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사주를 봐도 그거를 자신 있게 설명을 해낼 수 있다. 근데 청강과 지지를 공부하지 않고 오행으로 대충 오행의 상생상극을 엉뚱한 데 쓰면서 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격국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격국이란 건 뭐냐? 격국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겠죠. 격이 있습니다. 격이라는 것은 팔자에서 가장 강한 세력입니다. 물론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냥 쭉 읽어보면 이런 말들이 다 적어져 있죠. 팔자에서 가장 강한 세력,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의 적성, 이런 것들을 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은 뭐냐? 이 국은 제가 거의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이거는 지지의 삼합방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지의 상합, 아까 앞에서 말했죠. 삼합이나 방합은 무슨 목국이다, 화국이다 이렇게 해서 오행으로 대충 설명하고, 목국이다, 이 국, 목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간목이냐 을목이냐 하면 대답을 못하고, 그것을 국이라고 하니까 이 국은 필요 없고 이 격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격이란 거는 팔자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적성이고, 그거를 찾아서 진로를 정하고, 대학교 갈 때 전공도 정하고, 나중에 직업으로도 쓸 수 있다. 적성, 그 다음에 전공, 진로, 직업 이런 것을 쓸 수 있다. 그게 바로 격이니까. 그래서 이제 격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격국이라고 이제 보통 설명을 하는데, 격과 국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원국에서 격의 고지가 있고 운에서 격의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바뀝니다. 무조건 운에 의해서. 운이란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장롱 속의 옷이 다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 운의 변화에 따라서 내 팔자도 완전히 변하는 거죠. 이게 사주를 본다는 것은 뭐냐? 이 운의 흐름을 쳐다보면서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운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겨울에 막 여름 옷을 입고 나가고, 그 다음에 가을에 또 겨울옷을 입고 나가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운은 대운과 세운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대운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사주 팔자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 사주 팔자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팔자는 결국 뭐가 나오냐? 채송화냐 해바라기냐,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국화냐 코스모스냐, 아니면 토끼냐 호랑이냐, 사자냐 코끼리냐, 이것이 정해지면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채송화가 해바라기로 되는 일은 없다. 그것이 원국에서 나오고, 그런데 사람이 알고 싶어한 거는 이 채송화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봄의 채송화, 여름의 채송화, 가을의 채송화, 겨울의 채송화. 채송화가 와서 언제 나는 꽃이 필까요? 그럼 가을에 와서 물어보면 너는 지금의 노력에도 절대 필 수 없다. 겨울에 와서 물어보면 절대 필 수 없다. 해바라기 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국화가 가을에 와서 물어보면 너는 곧 꽃이 필 것이다. 열심히 노력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국화가 봄에 언제 꽃이 필까요? 너는 절대 지금은 안 된다. 노력해도 안 된다. 그냥 조용히 성실하게 시대에 맞춰서 봄꽃을 즐기면서 살아라. 너는 가을에 꽃이 피니까 아직 당당 멀었다. 이렇게 설명한다. 팔자를 보는 거는 결국 그것이다.
팔자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운이 지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름운인지 겨울운인지, 겨울운이라면 어떤 팔자에 있는 어떤 글자를 쓸 것인지 그걸로 사주 팔자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을 보는 법, 이것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 책이 나올 때 애써 주신 분들을 적어놨습니다. 이제 본문이 시작되죠. 본문이 음양부터 다시 설명을 합니다. 목차 차례를 상당히 좀 자세히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음양에 대한 본문부터 이제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